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적천수 임수가 갑이나 을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교재는요 페이지 190에서 191페이지가 됩니다. 자, 임수가 갑을 만났다 그러면요 식신이죠. 식신은 옥과 밥이죠. 식신은 의식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식신은 내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죠. 내가 설명하는 것, 말하는 것, 연기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뭐 하여튼 내 몸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식신이라고 아시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가 갑을 만나면 식신이다. 반대로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갑을 놨어요. 이렇게 임수일간이, 자, 이거는 월간에 놨고 이거는 시간에 놨잖아요. 임수일간이 갑을 월간에 놔서 식신이고, 그죠? 또 시간에 놔도 식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식신이죠. 그러면 연, 월, 일, 시로 나갔죠. 그래서 물이 순차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물이 순리대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수성목이 이렇게 가잖아요. 일간에서 월, 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 월, 일, 시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순리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 시에서 일로, 일에서 월에서, 월에서 연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면 좀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임수를 기점으로 하면 경금이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금생수 했죠. 그러면은 여기 간목이 있네. 수성목이 했죠. 이렇게 병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임수일간에서 금생수 했죠. 수성목 했죠. 목생화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 물론 사주가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꾸로 살든 옳게 살든 거꾸로 산다고 그랬죠. 무조건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주는 성공하는 사주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요점은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일로 가고 일에서 월로 가고 월에서 연으로 가면 역행으로 생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연, 월, 일로 간잖아요. 그러면 임일간이 간목한테, 여기가 시간이잖아요. 수생목 한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죠? 이 사람은 순서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임과 갑이 있는데 경금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금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생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임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임수야, 내가 너 금생수 해줄게. 그러자 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금생수 해줄 필요 없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금생수 안 해줘도 괜찮아. 왜? 나는 이미 다 큰 물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엄청 큰 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수생목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임수는 우리가요 보통 대호죠. 대호 이렇게 대호수, 큰 호수잖아요. 대호. 이게 바다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금생수를 안 해줘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수생목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이 들어오면은 갑경충이 되죠. 갑과 경이 충이 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편인을 충하는 거죠. 식신이 어때요? 인성을 충한다. 인성이 식신을 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갑경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수는요 강자로서 남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의식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일 그 갑시가 되면은 수생목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임일 이렇게 갑에, 이 시간에다 갑을 놓으면 수생목 해주잖아요. 수생목. 그러니까 이 무기토, 무하고 기토가 있죠. 무토, 기토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관이죠.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산하기관에서 임수한테 상을 주겠다, 포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상 받으려고 뭐라고요? 헌신한 게 아니야. 봉사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명예도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밀간들이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밀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개수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예. 이밀간이죠. 그러면 임수가 어때요? 자식을 낳았네요. 누구 때문에? 관이죠. 정관이잖아요. 정관과, 여기 정관이잖아요. 남편 토국수 하니까 정관으로서 결혼해서 어때요? 수생목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내 사주 원판에서 요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요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이 정관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누구를 낳았다? 을목이 아니라 요 간목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 식신이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면 요게 작동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남편하고 이 갑하고 갑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갑기합에서 토가 나오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갑을 낳으면 이 둘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짝짝꿍해 가지고 토를 만들어서 토국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꿍짝이 맞아서 갑갑해서 토해 가지고 나를 갖다 왕따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 원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대운에서, 세운에서, 그죠? 월운에서, 일운에서, 시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 얘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인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밀간이 을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임수가 수생목이죠. 그러면 상관이죠. 상관은 뭐예요? 위법, 불법, 탈법이죠. 그래서 상관은 슬픈 겁니다. 또 상관은 정관을 치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별,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수가 을을 보면은 음결이죠. 저게 승목이니까. 왜? 임수는 내려오면 해잖아요. 해. 그죠? 해, 이게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목이다. 이게 승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목 음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는요 풍이죠. 풍이잖아요. 이게 풍, 바람풍이죠. 그래서 자, 이 임수는 해는 뭐예요? 북이죠. 자, 그러니까 연결하면 북풍 한설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이죠. 임수가 갑은 아들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간이 양간을 낳으면은 아들이라고요. 그죠? 양간이 양간을 낳으면 아들이고, 양간이 음을 낳으면 딸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양간이 어때요? 양간이 상관을 낳잖아요. 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다. 자, 딸을 낳았는데, 그죠? 북풍한살이 몰아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밀간 여자가 을목인 딸 하나를 잘못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이 임수에게 풍파가 되는 파도를 일으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낳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탄하고 한탄한다, 이 말입니다. 수는 북이고, 그죠? 목은 어때요? 목은 풍이다. 그래서 이거를 북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풍이다. 이 북풍은 진짜 춥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바람인 거죠. 어떤 집에는 이렇게 북풍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좀 죽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풍이 부는 쪽에다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북풍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담장을 쌓거나 나무를 심어서, 그죠? 그 바람을 막으면 괜찮아지는데, 임수는 양이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강자가 약자를 만나면 골탕을 먹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만났을 때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약자들은 어떻게 하면 강자한테 기생하고 그 강자의 마음을 갖다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만났을 때 강자는 그렇게 득이 안 되는 거죠. 사주예요. 상관이죠. 사주에 상관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주에 상관이 많으면은 제멋대로 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은 톡톡 트는 아이디어죠. 식신하고 다르잖아요. 상관을 좀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좀 제멋대로 사는 거죠. 왜? 정관을 치니까. 그죠? 정관을 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 탈법, 위법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죠. 어기면은. 예. 이게 이 상관이 좀 많은 사람들이 또 뭐가 있냐면 좀 고약스러워요. 또 상관이 좀 많으면 인정은 많다는 거예요. 인정은 많은데 사람들 자체가 좀 고약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죠. 그렇죠?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 아니에요. 자, 임수일간으로 보면 수생목이잖아요. 내가 생하는 것이 식신상관이지 않습니까? 이 식상이라는 것은 상식도 되잖아요. 일반 상식도 되잖아요. 식상이 많은 사람은 일반 상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표현력도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 상식은, 그러니까 식상은 발산하는 끼입니다. 끼.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신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상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손재주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신께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 식상 반대편에 있는 인수가 있죠. 인수는 지식으로 보는 거죠. 인수, 그죠? 여기에 금이 있다면 이게 지식 아닙니까? 인수는 지식을 축적하는 신이죠. 자, 이게 인수와 식상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지식과 일반 상식이 갖춰진 사람이죠. 그래서 인수가 없고 식상만 있으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일반 상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수도 있고 식상도 있으면 이건 이론과 논리가 있어서 표현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인수가 없다? 그리고 식상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논리와 근거가 없이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많아요. 인수가 많아, 사주에. 근데 식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사, 석사인데 집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나와요? 밖으로, 집 밖으로 언제? 식상운이 올 때 나온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력이죠. 뭐 추리력이 되고 요령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다음에 꾀를 의미하고 그 꾀를 갖다 써먹는 것으로서 발산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죠? 식상은 발산이잖아요. 식상인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식상은 연기자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식상이 없는 사람이 연기자가 된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기를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식상이라는 게. 자, 오행으로 일반 상식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뭐냐면 화예요. 화. 이 화가 뭐예요? 설이죠. 화가 이 설이잖아요. 설. 이게 혀잖아요. 혀. 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에 해당되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일주가 토를 생하죠. 화일주가 토를 생하게 되는데 화생토 하잖아요. 화생토를 해야 하는데 화일주는 토가 없어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일주는 토가 없어도 말을 잘한다. 표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자주간 사주에 많으면 자기 꾀에 또 자기 꾀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많은 사람 뭐예요? 자기 꾀가 많죠. 근데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후회하는 것도 식상이 많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